여러분, 이번 주말에 결혼식 초대장 받으신 분 계신가요? 초대장을 받는 순간 기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고민이 시작되죠? 바로 축의금 얼마를 내야 할지 말입니다. 5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고 10만 원은 부담스럽고 7만 원은 또 애매하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대답이 다르고 인터넷 검색해봐도 의견이 제각각입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냈다 싶으면 괜히 손해본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사실 이 고민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달콤 쌉싸름한 고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축의금 금액 결정에 숨겨진 경제 원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5만 원, 7만 원, 10만 원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이 모두 얽힌 복잡한 의사결정이라는 걸요. 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 축의금의 경제학을 완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왜 5만 원은 친한 친구에게 주기 민망하고 왜 10만 원은 부담스러우며 왜 7만 원이라는 애매한 숫자가 등장했는지 말이죠. 더 나아가 축의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음 결혼식 때 축의금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확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럼 축의금 5, 7, 10의 경제학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축의금의 역사부터 간단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축의금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사실 축의금 문화는 조선시대부터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돈이 아니라 쌀이나 음식을 가져가는 부조라는 형태였죠. 결혼식에 드는 비용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부담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상호부조의 정신인데요. 내가 어려울 때 네가 도와주면 네가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준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경제학 용어로는 호혜성의 원리라고 부르죠. 그런데 1960, 70년대 경제 발전을 거치면서 부조가 현금화되기 시작합니다. 도시로 인구가 몰리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쌀이나 음식보다는 돈이 더 실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축의금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됩니다. 네, 당시 축의금 금액은 얼마였을까요? 1980년대 평균 축의금은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대략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그러다 1990년대에 3만 원으로 올랐고 2000년대에는 5만 원이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2010년대 들어서면서 7만 원, 10만 원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겨난 거죠. 지난 40년간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약 5배 올랐는데 축의금은 1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걸까요? 여기에 바로 사회적 비교 이론이 작동합니다. 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를 내는지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보다 적게 내면 창피하다고 느끼는 거죠. 마치 명품 가방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처럼 축의금도 일종의 과시 소비 성격을 띠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5만 원, 7만 원, 10만 원의 경제학을 파헤쳐 볼까요? 먼저 5만 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5만 원은 현재 가장 기본적인 축의금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그다지 친하지 않은 회사 동료, 먼 친척, 지인의 결혼식에 주로 5만 원을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경제 원리가 나오는데요. 바로 최소 수용 기준입니다. 5만 원은 사회적으로 이 정도는 내야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인정받는다는 암묵적 합의가 형성된 금액이거든요. 만약 3만 원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으로는 인색하다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규범의 힘인데요. 네,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비공식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네,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지만은 사회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지키는 규칙이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5만 원의 실질적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결혼식장 식사 비용이 1인당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 5만 원을 내면 식사 비용을 겨우 충당하는 수준인 거죠.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5만 원을 받아도 실제로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나 가까운 친척에게 5만 원을 주면은 서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7만 원을 살펴볼까요? 7만 원은 사실 가장 애매한 금액입니다. 5만 원보다는 많고 10만 원보다는 적은 어중간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왜 7만 원이라는 금액이 등장한 걸까요? 자, 여기에는 심리적 가격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7만 원은 5만 원보다는 성의를 보이고 싶지만 10만 원은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한 타협점인 거죠. 마치 커피숍에서 스몰, 미디움, 라지 중에서 미디움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심리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중간 선택 편향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피하고 중간 옵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7만 원을 내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친한 친구나 동료의 결혼식인데 5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렇다고 10만 원을 내기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5만 원보다는 더 줬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는 7만 원을 선택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7만 원이라는 숫자가 문화적으로도 의미를 가진다는 점인데요. 한국에서 7은 행운의 숫자로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7만 원이 더 좋은 의미를 담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랑 신부 입장에서 7만 원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솔직히 말하면 좀 애매합니다. 5만 원보다는 고맙지만 10만 원을 기대했던 관계라면 살짝 서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7만 원은 안전한 선택이면서도 완벽한 선택은 아닌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10만 원을 분석해 볼까요? 10만 원은 현재 프리미엄 축의금으로 인식됩니다. 아주 친한 친구, 가까운 가족, 직장 상사의 결혼식에 주로 10만 원을 내죠. 10만 원의 경제적 의미는 명확합니다. 식사 비용을 충당하고도 신랑 신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식사비 5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5만 원이 남으니까요. 그런데 10만 원에도 경제학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호혜성의 압박인데요. 누군가에게 10만 원을 받으면 그 사람이 결혼할 때 나도 최소한 10만 원은 줘야 한다는 암묵적 의무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축의금 인플레이션의 주범입니다. A가 B에게 10만 원을 주면은 B도 나중에 A에게 10만 원을 줘야 하고, 그러다 보면은 10만 원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군비 경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한 나라가 무기를 늘리면 다른 나라도 무기를 늘리고 결국 모두가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되는 것처럼요. 축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10만 원을 주면 다른 사람들도 10만 원을 줘야 한다고 느끼고 결국 모두의 부담만 커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축의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혼인 건수는 약 19만 건입니다. 한 결혼식에 평균 200명이 참석하고 1인당 평균 7만 원을 낸다고 가정하면요. 19만 건 곱하기 200명 곱하기 7만 원 계산하면 무려 2조 6천억 원입니다. 이 돈이 1년의 축의금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2조 6천억 원이면은 중견기업 매출액에 맞먹는 규모죠. 그런데 이 돈은 세금도 안 내고 공식 경제 통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일종의 지하 경제라고 할 수 있죠. 이 축의금 경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입니다. 긍정적 측면부터 보면 축의금은 일종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결혼 비용이 평균 2억 원에서 3억 원이나 드는 상황에서 축의금은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만약 200명이 평균 7만 원씩 내면 1,400만 원을 모을 수 있죠. 이 돈으로 신혼살림을 마련하거나 허니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측면을 보면 축의금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결혼식이 몰리는 시기에는 한 달에 축의금만 수십만 원씩 나가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축의금 때문에 저축을 못한다고 호소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어, 더 심각한 건 축의금이 결혼 기피 현상과도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 하면 축의금 돌려줘야 하는데 그게 부담스럽다며 결혼을 미루기도 하죠. 자,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축의금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축의금 문화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몇 가지 트렌드가 보이는데요. 첫째, 스몰 웨딩이 증가하면서 축의금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하는 작은 결혼식에서는 축의금 대신 선물을 주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요. 둘째, 축의금 없는 결혼식을 선언하는 커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대장에 축의금은 정중히 사양합니다라고 명시하는 거죠. 이런 커플들은 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30대 후반 이상이거나 재혼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온라인 축의금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계좌이체나 모바일 송금으로 축의금을 보내는 방식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결혼식이 늘면서 이런 트렌드가 가속화됐죠. 넷째, MZ 세대를 중심으로 합리적 축의금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계의 깊이와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서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금액을 주자는 움직임이에요.
실제로 일부 젊은 커플들은 3만 원도 괜찮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축의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 수는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관계의 깊이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다지 친하지 않은 지인이라면 5만 원, 어느 정도 친한 친구라면 7만 원, 아주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라면 10만 원 이상이 적절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무리해서 10만 원을 낼 필요는 없어요. 5만 원을 내더라도 진심 어린 축하 메시지를 함께 전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호혜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내 결혼식에 얼마를 냈는지, 혹은 앞으로 내가 결혼할 때 얼마를 받을 것 같은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일 뿐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네 번째 원칙은 지역과 상황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의 5성급 호텔 결혼식과 지방 소도시 예식장 결혼식은 기준이 다를 수 있거든요. 또한 점심시간 결혼식인지 저녁시간 결혼식인지 뷔페인지 코스 요리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진정성입니다. 축의금의 본래 의미는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금액보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10만 원을 내도 마지못해 내는 것보다 5만 원이라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내는 게 훨씬 의미 있어요. 그럼 이제 축의금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릴게요. 첫째, 축의금은 새 돈으로 준비하는 게 예의입니다.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교환해줍니다. 둘째, 봉투에 이름을 꼭 적어주세요. 신랑 신부가 나중에 감사 인사를 하거나 답례품을 보낼 때 필요하거든요. 셋째, 결혼식 당일이 아니라 미리 계좌이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보내는 게 더 예의죠. 넷째, 부부가 함께 참석한다면 축의금도 두 배로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예를 들어 혼자 가면 7만 원이지만 이제 부부가 함께 가면 14만 원 또는 15만 원을 내는 식이죠. 다섯째, 결혼식장 식사를 하지 않고 그냥 축하만 하러 간다면 축의금을 적게 내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 3만 원 정도면 적절해요. 이제 축의금 문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더 넓은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축의금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관계망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주느냐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는 때로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를 유지하는 끈 역할도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는 시대에 축의금은 여전히 우리를 연결해주는 고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축의금 문화가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요. 축의금은 부담이 아니라 축하의 표현이다라는 인식 전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모두가 인정해야 하죠. 또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축의금 없는 결혼식, 작은 결혼식이 더 확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의 본질은 두 사람의 사랑과 약속이지 화려한 행사나 많은 축의금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축의금을 줄 때 자신의 경제적 능력 범위 내에서 부담 없이 주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체면 때문에 무리하지 마세요. 둘째, 받을 때도 금액보다는 마음을 먼저 생각하세요. 누군가 5만 원을 냈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말고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셋째, 가능하다면 축의금 문화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데 동참하세요. 내가 결혼할 때 작은 결혼식을 하거나 축의금을 사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축의금 5, 7, 10의 경제학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5만 원은 최소 수용 기준이자 식사 비용 충당 수준이고요. 7만 원은 심리적 타협점이자 중간 선택 편향의 결과입니다. 자, 10만 원은 프리미엄 축의금이자 호혜성 압박의 시작점이죠. 이 숫자들 뒤에는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의 복잡한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의금은 연간 2조 6천억 원 규모의 거대한 지하 경제를 형성하고 있죠. 이 문화는 사회 안전망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더 합리적이고 유연한 축의금 문화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진심 어린 축하가 담긴 5만 원이 마지못해 낸 10만 원보다 훨씬 의미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축의금의 경제학을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다음 결혼식 초대장을 받았을 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관계의 깊이, 네, 경제적 능력, 진정성을 고려해서 부담 없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축하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축의금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수단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축의금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보통 축의금을 얼마나 내시나요? 혹시 축의금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축의금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재미있는 생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교양주먹밥과 함께 세상의 경제 원리를 하나씩 배워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의 현명한 경제 생활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교양주먹밥이었습니다.